안녕하십니까? 카페 창업 이런 거 몰랐지?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몇 번을 찍었습니다. 제가 보통 한 번 찍으면 그냥 찍고 끝내버리는데 지금 몇 번째 찍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주말이거든요. 주말 아침에 왔는데 이 켜져 있는 기계들이 자꾸 돌아가니까 윙 하고 띵 하고, 안 그래도 요즘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소리가 뭐가 시끄럽다는 둥 약하다는 둥 막 자꾸 그런 말씀 하셔갖고 이게 신경 쓰여갖고 지금 찍다가 다시 꺼버리고 찍다가 꺼버리고 막 그러네요. 일단 뭐 서로는 끝내고, 제가 지금 이 주말 아침에 나와서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평일에는 요즘 너무 바빠서 저희 컨설팅 건이 지금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그 뭐 제가 영상을 찍을 시간이 좀 없어요. 뭐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업무들도 많고. 그런데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요즘 이렇게 바쁜 이 컨설팅 이 스케줄 상에서도 가장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. 그게 뭐냐면 그 중에 1번, 진짜 1번이에요. 이거 1번. 나머지 세세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, 저희가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하지 않고 또 이게 항상 조언도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그게 뭐냐? 그게 바로 카페 이름 짓기와 로고 만들기예요. 이게 제일 먼저 행해져야 될 1순위인데 이걸 잘 못하세요. 이게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면 막 일이 진행이 안 돼요.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좀 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. 자, 여러분들 혹시 기업의 CI나 BI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?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.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. 또 뭐 경영이나 뭐 아니면 또 디자인 출신의 그런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CI나 BI에 대해서. 근데 뭐 일반 분들은 많이 들어보진 못했을 거예요. 근데 요즘 만약에 혹시나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신 분들은,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준비하신 분들은 BI나 CI를 좀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. 그게 뭐냐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기업 로고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또 그 본부들이 있거든요. 뭐 저희는 좀 하고 있지 않은데 아직 그런 것들이 있는데, CI가 뭐냐면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, BI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요. 그 CI가 뭐냐면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라든가 뭐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 전달하기 위해서,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뭐 이미지를 형상화한다는 거죠. 그 이미지 통합화 작업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로고라든가 심볼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우리 기업은 어떤 회사다라는 걸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. 이게 옛날 IBM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50년대 IBM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요즘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데, 그래서 CI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그 나이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? 딱 이렇게 생긴 거 떠오르시죠? 이렇게 이런 로고도 있고요. 또 애플 같은 거 보면 사과 이렇게 깨물어진 거, 이게 반 베어 먹은 거, 그런 로고도 생각나실 거잖아요. 또 삼성하면 떠오르면 SAM, SUNG 이걸 영어로 그냥 딱 간결하게 또 썼잖아요.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BI가 이제 뭐냐면 브랜드 아이덴티티잖아요. 그게 이제 아까는 기업 전체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작업이지만,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각 제품별 혹은 그 한 회사의 이제 브랜드 군의 그런 그 이미지를 또 통합하는 작업이에요.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? 저기 농심 새우깡이 떠오르잖아요. 새우깡이 되는 거고, 또 아까 나이키로 예를 들었잖아요. 나이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단 시리즈라고 들었잖아요. 조단 뭐 하고 있습니까? 공 이렇게 딱 들고 다리 양쪽을 쪼개고 뭐 로고 찾아서 한번 올려봐야겠네요.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. 그게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예요. 그러니까 브랜드별로 이제 로고라든가 뭐 예를 들면 병이라든가 이런 거 따져봤을 때 병 모양 뭐 이렇게 찾아보면 없나? 여기는 좀 잘 안 보이네요.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 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게 카페로 치면 바로 카페 이름이라든가 로고잖아요. 그 아까 말한 CI나 BI에는 모양도 있지만 색깔도 있는 거고요. 이름도 있는 거잖아요. 그 제품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카페로 치면 아까 말한 로고나 이름인데, 이런 로고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카페가 뭘 판매하는 카페인지, 뭘 잘하는 카페인지, 내가 특징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가 바로 이제 로고나 심볼, 이름 이런 데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창업 초보자분들은
이 카페 이름에 대해서 처음에 막연하게 생각해요. 처음에 뭐 카페를 해야지, 그리고 카페 이름이 이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창업을 준비하죠. 이제 부동산 계약도 하고,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도 받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, 근데 막상 이름을 딱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이름을 찾아보니까 막 엄청 많아요. 전국에 카페 이름이.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 어떤 이름이라도 아마 카페를 다 하고 있을 거예요. 진짜 전국에.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뭐 상표권이라든가 이런 뭐 이름 저작권, 특히 이제 상표권이죠. 상표권 등록이 안 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실제적으로 똑같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이라면 하셔도 돼요. 근데 그 이름이 동일하게 있다고 해서 또 딴 걸 찾으려고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든 거예요. 그 이름을 좀 짓기가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려워요. 그 보통 이번에 제가 쓴 책에 보면 어떤 식으로 제가 말을 했냐면, 사실은 카페 이름은 뭐가 좋냐면 저런 거지 않습니까? 딱 그 카페는 뭘 판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. 예를 들어 볼까요? 저 주씨는 이름을 정말 잘 짓다고 생각해요. 딱 주스 파는 가게 같잖아요. 그냥 딱 봐도 주스 파는 가게고, 그리고 백다방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백종원 씨가 파는 운영하는 그런 카페라고 생각하잖아요. 뭐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백다방 자체가 이름이 좋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 인지도를 활용한 그런 뭐 브랜드가 됐으니까 굉장히 좋은 또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. 간결하잖아요. 이름을 통해서 딱 하는 거고. 그다음 뭐 예를 들면 지역 이름을 붙인 그런 것도 괜찮죠.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숭인동이면 뭐 숭인동 커피집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좀 간결하게 좀 알려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파이라면 파이를 판다는 걸 붙여도 되는 거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이런 이름들이 주변 그 자기가 카페를 하려는데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 이름 중에 또 좋은 것들은 또 감성을 건드리는 것도 좋잖아요.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드라마 나온 것들 있잖아요. 얼마 전은 아닌가? 좀 꽤 됐나? 뭐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런 식으로 감성적인 이름들 쓰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. 특히 홍대 같은 데 가면 좀 힙한 트렌디한 그런 매장들을 그런 상권들에 가면 그런 이름으로 굉장히 이름 시처럼 지어놓은 이름의 매장들도 많아요. 심지어 술집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.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름 보면 참 주인이 참 감성적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죠. 근데 이름과 이 로고가 왜 빨리 만들어져야 되냐,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. 이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 써도 돼요. 자기 이름 카페, 뭐 저를 예를 들면 정교훈 카페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.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닌데,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로고라든가 색깔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중요하죠. 왜 처음에 해야 되냐? 자, 여러분, 카페 창업의 프로세스는 준비해야 될 게, 프로세스 중에 로고는 저희 이제 예전에 올린 영상 보면 로고를 줘야 되는 프로세스 보면 제일 처음에 나와 있어요. 제일 첫 주에. 이게 왜 그런지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. 첫 주에 나온 이유는, 자, 카페 이름이 나오고 로고가 나와야요. 나와야 예를 들면 이 없나? 뭐 이런 것들, 예를 들면 컵의 로고 같은 것도 나와야 이런 걸 찍을 수 있죠. 이제 머그컵 같은 경우는 찍는 부분들 있잖아요. 뭐 하다못해 냅킨, 그죠? 이런 것도 거기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뭐 블로그를 만들면 블로그에도 뭐가 올라와야 되잖아요. 그런 걸 만들어야 되고, 가장 중요한 것도 있죠. 인테리어. 이름하고 동떨어진 인테리어는 좀 그렇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특히 이제 기업의 로고, 그러니까 카페의 로고를 만들 때 색이란 게 있어요. 저희 크레이저 같은 경우는 빨간색, 까만색, 흰색, 이 세 가지 색이 중심적인 색이에요. 그래서 이 로고에도 이 세 가지 색이 다 들어가 있고, 카페에 들어가 보면 모든 인테리어가 까만색, 빨간색, 흰색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. 물론 이제 이미지에 따라서 제가 좀 바꾸기는 하지만, 그 상권 이미지에 따라서 반드시 이 세 가지 색깔을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, 가급적이면 우리 회사의 모든 제품이라든가 이 뭐 MD 상품 아니면 인테리어 이런 거에는 대부분 빨간색, 까만색, 흰색이 배치가 되어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에, 이 창업 초기 첫 주에 이런 이름과 로고가 반드시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인테리어 할 때도 뭐 비슷한 뭐 진짜 이런 그런 브랜드, 그 카페
느낌이 녹아들지 않은 그런 동떨어진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고요. 그 한마디로 인테리어는 되게 멋있게 했어. 잘했어. 물론 잘했어요. 잘했는데 이름하고 어울리지가 않아. 그런 것들을 좀 깨는 부분이 있잖아요. 아까 예를 들어볼게요. 아까 뭐 그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뭐 이런 식으로 좀 시적인 막 자기의 감성적인 그걸 딱 했는데 막 인테리어는 너무 뭐 모던한 막 파벽돌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장형 이런 식으로 또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진 이미지는 좀 아니라는 거죠. 색깔도 중간중간에 그 로고색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좀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사실 인테리어 작업할 때도 어렵고 그 뭐라 어렵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MD 상품을 만들 때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.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가장 큰 거죠. 일정이 안 맞는 거예요. 일정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. 초기에 로고가 예를 들면 자기가 만들 뭐 디자인에 뭐 일가견이 있어서 로고를 직접 만드신다면 그건 큰 문제가 없죠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자인을 잘 못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. 업체에 맡기면 바로 마음에 들면 제일 좋겠죠. 뭐 나와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안에 나왔다. 뭐 아니면 3, 4일 안에 딱 나왔다 로고가. 근데 한 번에 딱 마음에 들면 그게 진짜 최고인데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. 계속 수정 보완을 거치다 보면 2주일도 가고 뭐 길게 가면 3주일도 간다는 거죠. 그리고 최종적으로 온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. 그러면 진짜 미치는 거죠. 그래서 초기에 카페 이름과 로고를 개인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. 그 가맹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맹점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정할 이유가 없으니 편하죠. 왜냐면 그런 가맹점을 한다는 건 뭐 로열티나 이런 거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상표권을 쓰는 게 그래서 가맹 사업을 하면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. 개인 카페를 하게 되면 그런 것부터 이미 처음부터 딱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컨설팅을 하면서도 로고라든가 이름이 안 정해져서 굉장히 작업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지금 현재도 발생을 하고 있고.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뭐 얘기를 해도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너무 로고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예. 어떤 분들은 그냥 이름 대충 쓰고 그냥 폰트를 가지고 그냥 일반 폰트를 가지고 로고 딱 쓰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리고 우리 보고 로고를 만들자. 이게 저희는 로고 안 만들어줘요. 못 만들어줘요. 그거는 완전 전문 영역이니까 그게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. 그러면 로고를 그럼 어디에 맡겨야 되냐? 요즘 같은 경우는 로고 그냥 인터넷에 치시면 로고 제작 치시면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떠요. 그 중에 이제 가격이라든가 이제 수정 조건, 수정 뭐 1회 할 수 있다, 2회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. 그런 것들을 다 그게 맡기면 돼요. 그렇게 로고를 맡기시면요 그쪽에서 또 어떤 것들을 해주냐면 명함 제작까지 다 해줘요. 명함 디자인까지도 다 해주고.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만 쓰시면 뭐 지금 정확하게 가격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. 뭐 20만 원, 30만 원, 어떤 데는 뭐 10만 원대도 있으니까 10만 원부터 뭐 30만 원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. 퀄리티에 따라 달라지겠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일찍 선정을 해서 빨리 로고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. 뭐 자기가 원하는 또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을 디자이너하고 계속 왔다 갔다 이제 의견을 나누면서 빨리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야 그렇게 정해진 로고가 나와야 냅킨, 뭐 머그컵, 아니면 앤디 상품, 아니면 에코백, 뭐 이런 것들한테 모두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면 머그컵 만드는데도 며칠이 걸리잖아요. 에코백 만드는 거 더 오래 걸리죠. 그리고 뭐 유니폼 티셔츠 이런 거 만드실 때 그런 것들 다 적용하려고 그러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. 시간상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. 한 달 안에 카페 창업할 수 있어요. 처음에 딱 계약하고 딱 해서 뭐 인테리어까지 딱 끝났는데 한 달 안에도 끝낼 수 있는 부분이 막 2달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. 준비될 수 있는 게 너무나 딜레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일 처음에 빨리 그러니까 아니면 창업하기 전에 뭐 장난삼으라도 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두셔도 괜찮아요.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름이나 로고를 먼저 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. 이거 생각보다 이름 만들고 로고 만드는 거 시간 오래 걸립니다.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요. 안 들어서 그래요. 그러다 보니 계속 수정해 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. 또 심지어 최악의 경우는 이름을 짓고 로고까지 지었는데 상표권에 등록된 경우도 있어요. 상표권이 등록된 걸 하시면 안 되잖아요. 저희 크레이저 같은 건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쓸 수가 없어요. 이름부터 로고, 그것도 메뉴, 뭐 이렇게 또 제품군, 아니면 뭐 서비스군, 상품군,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어디는 상표를 쓸 수가 있는데 어떤 데는 못 쓸 수 있거든요. 그런 것까지 다 알아보셔야 돼요. 그건 어디서 알아보시냐면, 죄송합니다. 특허청 같은 데 들어가서 딱 쳐보면 다 나와요. 이름만 딱 쳐봐도 다 나와요. 이건 못 쓰고.
쓰고 쓸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것들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상표권 걸린 이름만 안 쓰면 돼요. 뭐 사실 상표권은 걸린 그 매장 이름이 많이 있진 않아요. 근데 뭐 도의적으로 너무 똑같은 이름이니까 뭐 쓸 수 없구나 그런 것들 있죠. 다만 하지 말아야 될 거, 너무 진짜 남들이 하고 있는 유명한 업체의 상표를 비슷하게 하는, 중국에서 흔히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뺏기기는 하지 마세요. 진짜 창피하고 나중에 그게 상표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. 그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. 잘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. 네. 걸릴 분들 다 걸려요. 제가 안 걸리는 분들 못 봤습니다. 네. 자, 어쨌든 제가 오늘 로고나 이름 짓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